다른 것은 벡터 필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달고 있죠. 우리가 그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중력장이죠.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중력도 역시 중력장, 필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력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책을 뭐 떨어뜨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놓는다면은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중력장이 하고 있는 것은 이쪽 아래쪽 방향이에요. 이 아래라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중력장은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중력장은 방향이 있어요. 중력장이 방향이 있듯이 위나 옆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래로 있듯이 일렉트릭 필드, 전개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방향,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전하가 놓일 적에 당기든지 밀치든지, 여기 같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방향이 있죠. 이렇게 밀리든지 당기든지. 전하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당겨지든지 밀리든지, 이때는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전개의 방향이라는 것이 따로 정의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개라는 것은, 전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벡터죠. 벡터 필드예요. 벡터 필드. 벡터 필드 2를 구하는, 벡터 필드 2를 구하는 데에 딱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모든 벡터 필드는 수학적으로 두 가지 조건만 주어지면 벡터 필드를 정확히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확히 벡터 필드가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한 회전과 컬이죠. 어떤 벡터 필드, 그 벡터 필드에 대한 발산, 다이버전스죠. 회전이 얼마인지 발산이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어지면 이게 얼마인지 일렉트릭 필드가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전계에서, 이 정전계에서 이것의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은 0이다. 일렉트릭 필드의 발산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라는 이런 내용들을 전자기학 1에서 했었죠. 전자기학 1 내용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거고 뭐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다시 리뷰를 하다 보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회전과 발산만 알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 컬 E는 언제나 0이다. 정전계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발산은 입실론 제로의 로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자유공간의 유전율, 로는 전하밀도죠. 전하밀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볼게요. 여기서 로는 전하밀도, 단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 입실론 제로는 정해진 값이죠. 입실론 제로. 이걸 이제 자유공간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값인데,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단위는 페라드 퍼 미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이 좁은 공간에 일단 썼는데,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이 내용 가지고서 전자기학 1에 나와 있는 정전기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일렉트릭 필드는 이 두 개의 식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식은 전기에 대한 회전을 정의한 식이고, 전기에 대한 발산은 이렇게 된다.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사실은 이거는 정전계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보존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지금 이 두 번째 것,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죠. 가우스 법칙.
이 두 개씩 가지고서 정전기에 대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자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자계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을 텐데, 아까 여기서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전하였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스, 이게 정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소스. 그것에 의해서 전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소스에 의해 생기는 필드라고 하죠. 필드. 소스에 의해서 필드가 생기는데, 정자계라고 하는 필드, 이것도 필드죠. 지금 금방 여기 써있네요. 필드. 정자계라고 하는 필드는 만들어내는 소스가 무엇인가? 자, 소스가 자계를 만들어내는 소스. 이건 뭐 아주 쉽죠. 자석이죠. 자석. 마그네트.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으로부터 자계가 생기죠. 여기서 자석이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그럼 자석은 도대체 쪼개질 적에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 자석을 쪼개봐요. 자석이 이렇게 있겠는데 자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또 다른 자석이 돼요. N극 S극이었는데 자르게 되면 다시 N극 S극이 되고, 또 자르면 또 N극 S극, 또 자르면 N극 S극. 자를 수 있는 현대기술로 얼마든지 자를 수 있겠죠. 자르가지고서 원자 하나까지 잘랐다. 그래도 N극 S극 남았어요. 원자 하나를 갖다가 분해해갖고, 우리가 원자라는 것의 구조를 알고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 하나만 딱 떼서 봐도 거기도 N극 S극이 있어요. 그걸 생기는 이유는 전자 하나가 지구가 자전하듯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하죠. 이 자전하고 있는 전자, 이걸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 자전하고 있는 전자가 NS를 만들어내요. 공전하고 있는 전자도 공전하고 있는 전자,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전자, 이것도 역시 빙글빙글 도는 전자도 NS, 자석을 만들어내요. 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뜯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전자의 움직임이다. 전자의 스핀, 자전이나 전자의 공전이 결국은 자석을 만들어내는 원천. 자석에서 자계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지는 원천은 따지고 보면은 전류도 안 한 거죠.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하의 움직임, 전하의 이동. 전하의 이동을 다른 말로 전하의 이동, 유속이 어떻게 한다 할 때 유자 있죠. 전류라고 하는 거죠. 전류. 일렉트릭 커런트. 일렉트릭 커런트. 이게 바로 전류면서 이것이 자석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돌고 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움직이고 있다, 전류죠. 전자가 공전하고 회전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전류. 양자역학적인 그 전류죠. 그런 그 전류가 자석을 이루고, 그것이 자기장, 정자계 또는 자기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자계라고 썼지만 아까 이것처럼 전장, 전기장 하듯이 이것도 자계 또는 자기장, 뭐 자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건 뭐 모든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것이 원어로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그 하나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자계, 자기장, 자장 번역하는 것들이죠. 이런 필드를 만들어야 하는 원천은 전류라는 거죠. 전류.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자기장을 정량적으로 카운트할 때, 정량적으로 셀 때, 얼마큼이냐, 자기장이 얼마큼 있느냐 할 때
쓰이게 되는 그런 용어, 그런 문자, 그런 개념이 자속 밀도라고 하겠죠. 자속 밀도. 이 자속 밀도, 마그네틱 플럭스, 속이라고 하는 플럭스예요. 다발. 자속 밀도 B를 가지고 자기장을 세게 되는데, 정량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 B라는 것도 역시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쪽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벡터 필드는 그 벡터 필드에 대한 회전과 벡터 필드에 대한 발산,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정의되면, 이걸 구할 수 있다 했던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1700년대 말부터 자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량적인 그 실험들을 각국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리된 자속 밀도에 대한 회전과 자속 밀도에 대한 발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속 밀도에 대한 회전은 전류 밀도에 비례하더라. 전류 밀도, 여기서 전류 밀도 이거 이따 다시 쓸게요. 그런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뮤 제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속 밀도 B에 대한 발산은 언제나 0이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백 년 동안에 걸친 실험과 연구와